요즘 캐나다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특히 퀘벡주가 말이죠. 아주 큰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체 무슨 일인지 그리고 이 변화가 여러분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캐나다 전체의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이민의 핵심이죠. LMIA가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이번 변화의 중심에 있는 퀘벡, 여기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랑 그 충격적인 이민 동결 소식을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거지? 그 이유를 파헤치고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까지 같이 찾아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캐나다의 변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캐나다 전체 상황부터 한번 보죠. 겉으로만 보면 캐나다가 매년 목표치만큼 이민자를 잘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숫자를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요. 정부가 아주 명확하게 뭔가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작년이랑 거의 똑같아요. 안정적이죠. 그런데 유학생 허가 건수는 무려 40%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네, 캐나다 정부가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값도 너무 오르고 여러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유학생 수는 일단 줄일게. 그렇지만 당장 일손이 필요한 곳은 막을 수 없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받을 거야.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이 사람은 꼭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되려면 뭘 통과해야 할까요? 바로 그 핵심에 있는 게 LMIA입니다. 노동시장 영향평가라는 건데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죠. 근데 이게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LMIA, 이걸 제일 쉽게 말하면요. 캐나다 고용주가 정부한테 내는 증명서 같은 거예요. 저희가요, 캐나다 사람 뽑으려고 진짜 애 많이 썼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구해서 이 외국인 근로자가 꼭 필요해요. 라고 증명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건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신청하는 거다. 둘째, 이건 기본적으로 캐나다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FWP랑 LMIA, 이 둘의 관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TFWP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커다란 제도 그 자체고요. LMIA는 그 제도에 들어가기 위해 고용주가 받아야 하는 허가증 또는 입장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크게 5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용주가 우리 사람 구하려고 이렇게나 노력했습니다 하고 증명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죠. 그럼 세 번째 단계에서 정부가 이걸 보고 이 사람을 고용해도 캐나다 노동시장에 문제가 없을까 하고 꼼꼼히 따져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오케이, 괜찮아 하고 승인이 나면 마지막 5번째 단계에서 드디어 근로자가 그 승인서를 가지고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캐나다 전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퀘벡주인데요. 퀘벡은요, 캐나다의 다른 주들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자기들만의 이민 규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같은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1978년에 맺은 특별한 협약 때문이에요. 퀘벡이 연방정부랑 우리 주에 올 이민자는 우리가 직접 뽑을 때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캐나다 연방 이민 시스템이랑은 별개로 미피아이라는 자기들만의 이민 부처도 있고 CSQ라고 부르는 퀘벡만의 선발 증서도 따로 줍니다. 심지어 아리마라는 온라인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퀘벡으로 이민 가려면 캐나다 이민이라는 큰 문을 통과하기 전에 퀘벡이라는 또 다른 문을 먼저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자기만의 길을 가던 퀘벡에서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유학생이나 숙련직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던 핵심 이민 프로그램들을 갑자기 일시 정지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변화가 정말 순식간에 그것도 연달아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진짜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 같죠? 9월에 몬트리올 저임금 LMIA를 막는 걸 시작으로
10월에는 특정 국가 쏠림을 막는 쿼터제를 도입하더니 11월에는 프랑스어 기준을 확 높여버리고 그러다 결국 가장 인기 많았던 2개 프로그램의 신청을 아예 막아버린 겁니다. 그것도 내년 6월 말까지. 한동안 말이죠. 특히 몬트리올에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 이 숫자 시간당 27.47달러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 금액보다 낮은 시급을 주는 일자리로는 LMIA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막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숫자, 25%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숙련직 이민자를 선발할 때 한 나라 출신 지원자가 전체의 25%를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정 국가 출신만 너무 많이 뽑히는 걸 막고 좀 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받겠다는 퀘벡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딱 정리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유학생들의 대표적인 이민 루트였던 PEQ 졸업생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 경력자들이 지원하던 숙련직 프로그램, 이 두 가지가 내년 6월 30일까지 아예 중단됐고요. 몬트리올의 저임금 LMIA는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퀘벡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민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걸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민자의 수를 줄이려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어떤 전략적인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양적 이민에서 질적 이민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조건 많은 사람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캐나다 사회에 정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콕 집어서 뽑겠다는 거죠. 그럼 그 질적 이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기 4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프랑스어 능력. 이제 퀘벡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체에서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둘째, 캐나다 경험. 캐나다에서 학교를 나왔거나 일을 해본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고요. 셋째, 특정 분야 집중. 지금 캐나다에 꼭 필요한 의료, 건설, 유아교육 같은 분야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지속 가능성이에요. 주택이나 의료 같은 사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민자를 받아서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복잡하다. 그래서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맞습니다. 이 복잡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기억해야 할 핵심 4가지입니다. 첫째, 프랑스어. 이제 퀘벡만이 아니라 캐나다 전체에서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둘째, 직업. 내가 가진 기술이 지금 캐나다에서 간절히 원하는 의료, 건설, IT 같은 분야인지 꼭 확인해 봐야 해요. 이게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요. 셋째,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퀘벡의 이번 중단은 영원한 폐쇄가 아니라 밀린 서류 처리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일시 정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플랜 B를 생각해야 합니다. 퀘벡 길이 잠시 막혔다고 해도 프랑스어만 준비되어 있다면 연방정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라는 더 넓은 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국 캐나다는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이민자의 모습을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초대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을 어떻게 이 새로운 그림에 맞춰 나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